배움에 대한 학습 공간으로 시작하여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운동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 지역 야학운동에 참여한 주체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었죠. 내가 대학교 갈 것도 아니고 원래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취업을 했는데 우연찮게 제시해가지고 대학교 가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회를 사선이 마침 봉사들이 왔으니까 양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하면서 경험한 것이 6시 반, 7시부터 한 9시 반, 10시까지 3시간씩 이렇게 했으니까 1년 정도 넘었을 때 그 수업하다가 안 쓰러진 친구가 반이 안 되더라고. 다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어디 아파서 쓰러지거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긴데 그나마 공부에 한이 돼서 이렇게 와서 그때 1년 반 과정을 하거나 2년 과정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금융고시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어째도 금융자격을 못 딴다. 내용밖에 못 딴다. 그러면 1년을 있든 6개월 있든 그때는 그만두게 되더라도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배워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과목을 교양이나 상식이나 하여튼 생활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재를 우리가 만들자. 같이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죠. 교재 첫 페이지가 민간다움이란 뭔가 지금 그래서 남미 프레리 교육 이런 걸 참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걸 가져와서 그러면 금융고시 안 될 애들 한 7, 80%는 그 정도는 도움이 안 되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약들 협의회나 모임 전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그 약 협의회를 주도했던 분이 대건약의 이성희 씨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그때 이제 연합회 제가 그때 86년도에 약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게 이제 87년도 6월 한경 때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1시간만 하고 저녁에 소동을 나오든 부산역을 나오든 약협의회 깃발 들고 시위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7년도 이제 6월 넘어 7, 8, 9월 노동계 대투쟁 시기로 넘어갔을 때는 노동운동을 이제 연결시켰어. 아까 이야기하듯이 위안식으로 이렇게 소개하기 전 단계 학습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 이게 공개적으로 생활야하고 노동야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사랑방 노동자 학교로. 제가 그게 도서원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서원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아까 햇살 도서원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몇몇이 모여가지고 햇살 만드는 거 보고 저기는 개근에서 만들자 여기는 금사홍단에서 만들자 여기는 저기서 만들자 이렇게 이제 각자 야학했던 멤버들 중에 이제 지역을 나눠서 이제 만들었죠. 저는 미랄야학이라고 영도 그 성장에 있는 공장에 있을 때 삼도홍산이라는 공장 다닐 때 85년도에 공고음을 보고 약을 가게 됐어요. 산업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가지고 문을 1차적으로 닫고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1기부터 4기 학생들이 따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책 보는 모임을 시작을 해서 소식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발간된 소식지가 만년설이라는 내 집에서 등사기로 원고 받으면 또 글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또 옮겨서 그걸 또 등사기 밀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시절이어가지고 동산이라는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막 결성할 시기여가지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2달 야학이라고는 2달 가가지고 겨우 책 읽어보는 거, 글자 읽어보라 할 때 그 감동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좀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저건 아니니까 나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했는데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학은 제가 조금 더 이상 못 가게 되고 계속 활동 쪽으로 빠졌는데 이후에 야학이 이제 복귀된 거는 시기는 정확하진 않는데 복귀돼서 5기, 6기, 7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야학에서 맞는설이라는 이름의 대표자가 저 인간계로 그냥 저는 발간줄이 되어서 연설 조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삼도물산에서 노동작업을 시작하는데도 시작도 아니고 그냥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하고 하게 되면 이걸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야학 이제 졸업생들, 선배, 후배, 이제 이렇게 동기들을 이렇게 동문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만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지고 그리고 생활에 참 지혜가 있고 이 위기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넘겨서 참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더불어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니까 근본을 따지니까 야학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야학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고 지역에서 40년 동안 지역 민가 동래구에 위치하면서 동래구 지역 주민과 그 노동자들 함께 참여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게 이대로 없어진다는 게 너무 좀 아깝고 해서 이것을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문화편집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희망껏 제가 소식지를 만들었고 조직부에는 행사 조직 동문회도 했었는데 이때 야학에서는 이게 학생들 현재 관리한 게 아니고 졸업생까지 사후 관리를 다 했었어요. 동문들은 총무부는 이제 재정하고 부원 관리하고 관리부에는 홈페이지 관리 또 건물 관리는 건물이 없었지만은 이제 이게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내 건물주는 월세 올려달라 하고 이 건물 관리 담당은 내 가서 사정하고 사정 담당이네. 사정 담당하면 유지하면서 그렇게 87년 그 민주화 당시 때 그 당시 때 이 학생들이 자기 직장 동기나 가족들 같이 그 부산 그 서면에 그때 시위회 때 막 앞장서가 막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당시 때 강학들이 그 헌신한 그런 이제 노력의 결과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이제 여기에 앞에 아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아니 저는 그래 이제 좀 틀리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 보고 있는데 난 친구가 보니까 주라가 하는 얘기와 같은 책들을 내가 보고 있어가지고 주라한테 우리 친구도 이런 책 억수로 열심히 보더라. 저는 이제 의식에서 한 게 아니고 관심이 근대사 이런 거 현대사 역사가라 보니까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그 친구한테 막 얘기하니까 니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 친구가 주라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운동권이 아니니까 막 고민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를 꼬신 거지. YMCA 야학을 해보라 내보고 저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꿈이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막 격동의식이었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네네. 공부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는 네. 학생이었어요. 독보적인 지금까지. 네. 제자리에서 논문을 제일 잘 쓴 사람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억수로 지지해 줬어요. 그 논문에 대해서 억수로 지지해 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막 독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꼬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간 데가 YMCA 야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해야 되잖아요. 야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막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역사의식이 그냥 제가 책에서 배운 것만 막 가르치니까 거기에 이제 선배청들이 있더라고요. 역사의식이 문제 있다고 너 공부 좀 해라고 저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민중 역사를 저한테 공부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불렸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만나는 근로자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너무나 그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해보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제 강아지였는데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너무 이렇게 공부적으로 접근해봤자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나 공장에 가야 되겠다. 이거 가르치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구나 라고 해서 처음 들어간 게 국제상사였어요. 그 일 잘하는 근로자 노동자한테 맨날 구박을 당하면서 미심을 배우면서 국제상사에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스타인이라는 중소 학장에 있는 고문 하여튼 그렇게 신발 스타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전에 미싱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이 어쨌든 뭐 저한테 그런 것들 실천해 줄 수 있는 장이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가서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이전 취업했는데 1년 만에 그게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반주통상 맞은편에서 북구 자활센터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노동자들과 어떻게 좀 만남을 가지고 이 노동자들에게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YMCA 야학이 그 강학을 공개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책으로만 보던 그런 어떤 장시간 근로 저임금을 실제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야근을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7시에 야학을 온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그런 학생들이었고요. 공부 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저녁에 오고 또 야근에 어쩔 수 없이 잡히면 이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진짜 그 근로기준법에 여기다가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국어, 뭐 사회, 한문 이런 그리고 영어도 조금 초보 영어도 했습니다. 필요한 그런 어떤 그런 수업을 좀 쭉 한 5개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공부를 더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고 또 대화법, 그리고 놀이법,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고 이렇게 그런 방법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 배워서 회의 진행법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그 좀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좀 활용하는 그런 아주 의미 깊으셨는데 그럼 딱 한 단어로 나에게 야학이란 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서원이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공간을 말한다. 도서원 운동은 1970년대 말 양서협동조합의 경험을 계승하고 6월 민주항쟁 이후 성장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태동하였다. 1987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아롬도서원이 부산에 나타났으며 90년대 전반기까지 하나둘씩 생겨나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도서원 3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90년대 초반부터 영도 지역 노동자, 청년들의 아지트였다. 저희는 87년도 6월 항쟁부터 18노동자 대투쟁을 가두투쟁도 이렇게 하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도 신선동의 한길의 신문사에서 모여서 술도 먹고 얘기하면서 지역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현재 그 성토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노동운동,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두 명이 있어갖고 노동조합을 설립 못하고 어떤 사업주에 대한 어떤 임금도 체벌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 자료도 하기도 하고 소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자 해서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선원 씨가 그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이 옛날 아는 야학이라는 곳에서 야학을 했었어요. 학사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야학 학생도 같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도서인학을 만들어 보자. 주민과 소통하는 모임을 해보자. 그 90년 7월군에 이제 공간을 마련해갖고 정식 있게 발대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소모임을 했었어요. 이제 풍물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기타 그런 거라든지 하면 소모임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풍물에서 이제 교수식 할 때 풍물에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회원들 이야기는 조선소에 합작해서 노조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죠 당시 그래서 해서 부당하게 의문사를 당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삼터의 그 지도원이었었고 지도원에서 같이 이제 왜 조합원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디프 술 한잔 드시고 이제. 김지육 여사 같은 경우도 우리 성태 회원이 있었지만 너 진짜 사람이 좋고 아주 진짜 착한 사람이랄까 그러신 분인데 진짜 안타까워요. 정시 이제 삼터가 출범하면서 이제 소모임이 정식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어요. 독서 토론반, 소리 하나 기타반, 풍물, 등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독서 토론발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뭐였냐면 사회과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 책 빌리는 곳인데 사회과학 공부하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야. 이게 도서관이 이상한 공부하고 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정부과에서 조사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독서 토론을 하는데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평이 안 좋다. 좀 다른 소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소설, 일반 소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공부한 사람들이 일반 소설을 하니까 사회과학적으로 해서 일반 소설을 해도 일반 소설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삼터라는 이름은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년 공동체 삼터라는 이름으로 맥락을 이어오는 과정으로 삼터라는 이름을 남기는 걸로 해서 그렇게 총회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다음 그 과정은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삼터 회원들 중심이 모임도 많습니다. 지금도 부부 커플이 많아요. 부부 커플이 12팀인가 3팀 그래요. 우리 송미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추진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동아리 모임 만들었고 전시회도 했었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싶기도 하지만도 그래서 내 운명은 이렇게 이 사회운동하면서 살라는 운명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회사별, 사회 헌신하면서 살라는 운명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건 나의 운명인 것 같아. 약장수 청하게 넘어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 희망 21 대표 이송미고 영도 청년의 영도 청년 공동체 삼터에서 사무부 활동을 했던 이송미인데 제가 그 이 기록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는 그 청년회도 제가 소식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원들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고 과거의 삼터 얘기를 회원들을 통해서 계속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청년회에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도서원 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지역에서 또 다른 역할을 고민했기 때문에 청년 공동체로 전환됐고 그게 또 지역에서 청년들이 중장년으로 살게 되면서 지역의 이제 공동체로 지금 영도희망 21의 어떤 회원들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조직적인 어떤
개성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은 많이 남아서 지역의 활동가들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한테 어떤 계기로 좀 활동적 계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꼭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지부장이라든지 대표가 기억하는 원형의 모습, 삼터의 모습과 회원들이 기억하는 모습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었고, 회원들의 마음을 다 전달받지 못한 대표님들 또는 대표님이 고뇌했던 마음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래도 이신전심으로 잘 진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작년에 기록 사진전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활동을 하면서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도 하고 후원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 회원, 일반 공동체, 다른 공동체라고 인식하지 않으시는 거, 그것에 대한 좀 감사, 그리고 더 많이 기록하고 남겨놔야 되겠다. 기억이 있을 때 우리가 참 기억은 빨리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 인터뷰, 글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인터뷰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합해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어떤 그런 역할,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기 책임감, 주인의식들이 발현된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다시 한번 이제 공동체 활동가로서 좀 더 많은 책무를 느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내 말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네.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아이를 남모르는 제3자에게 맡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이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마을 공동체가 보살피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사회가 산업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 돌보는 일은 부모나 지역 공동체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도시 노동자 부부들은 맞벌이로 생계를 이어야 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보호자 없이 방치되기 일쑤였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에는 빈민 지역이 형성되었고, 이곳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이 돌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빈민과 노동자 거주 지역에는 정부의 설정 기준과 무관하게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타가시설이 생겨났다. 부산 최초의 지역사회 타가소는 1987년 8월 16일에 설립되었던 우리 아가동산이다. 그리고 그해 11월 25일에 구포에서 꽃들나라가 설립되었고, 1989년 5월 5일에는 우암동에서 꼬마동산이, 1990년 여름에는 전포동에서 아기자람터가 문을 열었다. 내가 아가동산에 내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거기 자원봉사를 가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한 87년도 87년도 그냥 꽃들나라고 87년 11월에 했거든. 아가동산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법령이 제정되면서 모형의 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되면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엄마들이 거기 상사래 거의 어린 부모들이 다 공연했다 이가 공연했다. 그래서 우리 꽃들나라 그 엄마들이 올라가 단상에 올라가고 그 노동의 실태 고발하고 막 우리 타는 옆에 꼭 공부방들이 있었대. 우리도 한국에 공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타수 옆에 공부방이 거의 같이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애들이 타가서 졸업하면 바로 공부방으로 가고. 엄마들을 갖다 안 놓치려고 공부방도 만들었다. 엄마들 안 놓치려고. 그 애기 학업으로 한 사람 진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소통이 좋아야 돼요. 아가를 아주 잘 보면서 부모들하고 또 가을 해야 되니까. 6, 7개월은 그냥 무보수로 하고 그 다음에 토건을 주더라고. 버스비를 토건을 주대, 토건을. 그래서 이거 왜 줘요? 이랬더만 버스 타고 댕기라고. 그래서 열 몇 개씩 주더라고.
그래가 계속 몇 년 또 토큰 받고 되니 아침 7시에 문을 열려면은 6시에는 와야지 뭐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어쨌든 해도 타가비를 받지 않나? 타감이 받는데 그 작게 받았지? 그때 그때보다 엄청 작게 받고 그걸로 애들 애들 먹이고 아니 우리 그리고 그 대학교에 가서 주점을 했다. 주점을 매년 했거든. 그거 기억난다. 타가서 그거 동기 뭐 찌집을 600장씩 뽑았다. 600장이. 저 아가동산 어쨌든 초기에는 교사 하도 나가니까 더 나가고 바뀌고 이러니까 일관성 있게 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반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귀여운 여성이니까 엄마들하고 얘기도 잘 되고 또 오래 있게 되니까 부모님들하고의 관계가 좀 깊어질 수가 있고 그랬는데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봐야죠. 내 아이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잘 키워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한쪽이 이제 어린이집이었는데 아가동산이었는데 공부방은 2층 예배실에 맞아요. 예배실에 우리 어린이집에 보냈던 아이들의 엄마들은 잠시라도 좀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좀 버거움이 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키우지 않았나 이런 위안을 좀 삼죠. 아이들이 아파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타가소 위치가 거의 이 마을의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타기도 그렇고 이래서 애를 업고 그 병원까지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막 온 동네에서 그냥 뛰어놀았는데 아이들이 한 곳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부전시장이어서 감자를 사가지고 한 박스를 들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간식에 좀 싸게 해 먹을 거라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나기도 하고. 그 이제 90년 아기자랑터가 이렇게 설립되고 나서 그때가 90년도니까 지금 그때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제가 2021년도에 지금 이제 식당을 삼겹살집 식당을 차렸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었거든요. 전포동에 있습니까? 부전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겠죠? 32살. 네. 그래서 자매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모임. 예, 아직도 자모 모임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비정기적이지만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좀 이렇게 앉아서 졸고 이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다른 에피소드. 6, 70년대의 경제개발로 인한 인농,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도시 빈민이 많이 생겼다. 가난한 사람인 도시 빈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체로 산동네, 공단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았다. 80년대 후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공부방은 지역 공동체의 일부로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센터였다. 노동자 생활하다가 폐고대가 나와서 이제 뭐 결혼을 할까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사이에 그때 나는 진짜 일도 없었어요. 공부할 생각은. 근데 이제 사전 자료 수집이라든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갔었어요. 부천 소사에 재정구 선생님 댁으로 갔어요. 그 지역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을 와서 이제 우리누리를 이제 어쨌든 동의대 쪽을 포기하고 감천을 가려서 갔는데 감천에서 이제 7평짜리 방 한 칸에 미닫이가 달려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6-776번지라고 감천 이동 6-776번지 거기에 800만 원에 한 달에 30만 원인가 월세를 줬어요. 매일 가정 방문을 나갔어요. 지역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을 정서를 파악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청년이라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도 모르겠고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감천 이동해서 다시. 근데 30, 40대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가방, 사가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공부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돌봄도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 자는방 그거를 딱 오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을에다가 포스터를 한 50장을 쫙 붙였는데 애들이 막 5, 60명이 왔어요. 7평에. 어떡하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정에 면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 변해야만 마을도 같이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들 모임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노래 배우기 하고 뭐 봉짝 배우기 하고 부르고 가끔 소풍도 한번 가고 아버지들도 한글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1년에 한 번은 마을 잔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후원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한 5년 동안은 동아대학교 축제 기간에 일일 주점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원봉사자도 조직화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원교사 조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누리가 아마 35기까지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97년도 IMF가 오고 내가 그때 영양실조가 걸렸어. 너무 힘들게 해서 10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운명이다. 내가 그냥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자원교사 이렇게 조직화가 되니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봉사하고 온다면서.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벅찬 사람과 사람 관계, 이 모든 청년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이 끝까지 있어줘야만 이게 조직화가 가능하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나 이거? 일단 저희 남편이나 저는 선생님이 필요한 곳에서 교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고 대학 때부터 공부방 자원봉사를 해왔던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이러이러한 곳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다. 너도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남편이 99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부방을 이제 필요한 곳이 있는가라는 지역조사와 또 공부방 일을 배우려고 물망골 공부방에 가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울타리 공부방이 원래 91년도부터 그 운영해오던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 실무자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실무자 선생님이 물망골 신부님한테 실무자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 신부님이 저희 신랑에게 다른 곳에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한울타리에 가서 실무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 신랑이 먼저 2000년도에 한울타리 공부방을 실무자를 맡게 되었고 저는 2001년도에 결혼하면서 한울타리 공부방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어요. 실제 이제 공부방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아이들하고 정말 이제 현장에서 교사로서 또는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비가 오면 부침개를 부쳐먹고 정말 어떤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고 싶은 활동들을 그때그때 또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랑 해왔었거든요. 물론 계획서는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만 매우 가난해서 실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열악했던 건 사실이에요.
나에게 하늘 달리한 터닝 포인트였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내려왔던 정말 야생적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날 것 같은 삶을 살게 해준 것이 공부방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며 철거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주거의 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공동체를 건설해 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주민 스스로 노력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연호암 공동체. 이 주거권, 이 헌법에는 그 주거권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거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무허가는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그게 뭐 음악생활부터 시작해 무허가가 있었었지만 그 이후에 뭐 일제강점기 또 6.25 동란 이런 걸 많이 겪으면서 이게 또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권이다. 주거의 문제다. 근데 그게 그래서 주거권은 뭐 그래서 주거권이라는 게 좀 꼭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죠. 그때 내가 우리 마을을 일부러 선택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사회 현실이 그 당시에 집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13번을 이사를 다녔는데 이제 전세방을 하나 더 살다가 한 번만 더 갔다가 집 사겠다 싶어서 88년도에 사우디를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87년 민주화 항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월세값이 오르게 돼 있고 그 반면에 일반 노동자 민중들의 월급은 전혀 안 나갔지. 수입은 이제 그 자리인데 이제 이 물가는 이제 상당히 오르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이제 발전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근데 집 좋은 거 나왔다고 한번 보래. 그때 와서 보니까 길도 없고 여기 화장실도 없는데 딱 쳐다보고 저게 내 집이야 라는 그런 생각 딱 드는 게 그래 그걸 1,800만원이나 주고 사왔다니까. 1,800만원이나 주고 사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이사와 3일째 되는 날 태풍이 불어갖고 그 우암초등학교에 내가 피신까지 있는 사람 아니까 피신했다가 오니까 비과세가 난리더라고. 그때 생각했지. 이게 내가 잘못했다. 큰 실수를 했구나. 제일 처음에 산협의회라는 개조직부터 시작해가 또 주민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대운암 주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또 2005년도 되면 이제 대운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시켜 가면서 그지 왔으니까 그 당시에 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주민들과 함께 했고 또 30년 동안에 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총무 역할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을 일을 하게 되고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을 이양하는 거 잘해야 되겠다. 또 이양하는 거 확실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주민들도 잘한다 하기엔 더 잘해주고 싶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밀리 갖고 이제 하게 돼. 내 생각이 그렇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운암 공동체가 좀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 근데 투쟁의 방법 또 단결의 방법 또 이런 걸 이제 배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녀야 돼요. 심사위단체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부산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전포초등학교 옆에 첫 사무실을 열었었어. 김홍술 목사, 그리고 윤웅태, 그리고 서유승 신부님,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됐는데 제일 첫 번째 활동으로서는 우리가 재개발 반대 운동을 했어. 재개발 반대 운동. 그냥 가난한 사람은 밑으로 돈 있는 사람은 높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개발을 하자. 최동식 총무님이라고 있었어. 근데 96년도에 그 세균 실험실이 부산항 그 간만 8부대에 들어왔거든. 세균 실험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지. 여기 직선거리 500m도 안 되는데 그 우리 주민들이 138일 동안 요 강만도 홈포러스 앞에서 이제 세균 실험실을 폐쇄하라고 촛불을 들었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나가가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남부대책위원회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민주시민상까지 또 주더라고. 맞아요. 대상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발은 아직까지 못 빼고 아직까지 미군기지 부산대책위 상임대표로 그치? 이 부산주민운동교육은 내가 진짜 체하는 그런 단체라기보다 이거는 식구들의 모임이다 해야겠다. 그 동력은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한테 나오고 부산 시민들한테 나오고 누군가 모르게 우리를 보고 있다.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큰 힘이 되거든. 그럼 우리가 바꿀 건 분명히 바꿔야 돼. 고치면 고쳐야 돼. 그런 사명감 때문에 나는 내년에 이름도 사실 싫었어.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것들 이슈들을 좀 지치게 됐으면 좋겠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손이라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또 주거권의 문제로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네.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이루어졌고 이 공동체가 100년이 넘도록 2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개운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개운한 공동체는 그냥 내 집이다. 부산 지역의 마을 공동체는 자생형 마을 공동체와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 공동체로 존재해왔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지역사회협동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했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안 오신 금샘하고 휘살나무하고 이제 올마당하고는 일단은 그 자료로 대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당사자들이 어쨌든 가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존재의 이유, 사회적인 의미,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 답을 찾고 또 성장하는 그 주민들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내가 계속 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나의 괴로움의 원천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를 또 존재하게 해주는 것도 마을에 있고 또 내가 애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을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저는 또 여기를 그만두면 다른 거 막 해보고 싶은 게 많고 엄청 저도 관심이 여러 분야였는데 결국 모든 귀결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로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랑과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해주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계속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도서관 활동 거의 20년 끝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잘 사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고 이제 나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동안 계속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나만 잘 되는 일보다 어쨌든 나랑 당신이 좀 누군가 같이 잘 되는 일에 같이 하는 일에 좀 더 즐거움이 그리고 그럴 때 좀 더 행복하고 그때 제가 좀 더 선하고 좀 부유한 사람이 되는 느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그런 느낌들, 경험들 그게
점점 더 나이가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위안? 그래서 뭐 대단하고 거창하진 않고, 그래서 도서관이 스스로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의 18년의 활동은 나의 성장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었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가서도 결국은 나랑 누군가 잘 되는 일에 몰두하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저를 만들어준 게 이 활동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삶과 떨어지지, 마을이다 보니 아이 키울 때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중년의 삶에 대한 고민도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이후의 나이도 노후의 삶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사람 역시 여기서 만난 이 같이 살아본 사람이들과 하고 있어서 제 삶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거고 특별한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대단하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심심하게 안 해준 게 이게 저의 어떤 낮은 단계의 돌봄이고 어떤 늘지 않는 방법일 거다라는 좀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은 좀 피곤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마음을 딱 바꾸고 내가 너무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엄청 깨달음처럼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늙어서도 같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가야 되는 길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가볍게 타고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어린 대표거든요. 우리 회원들에 비해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30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쭉 가는, 그래서 내가 이 어른들을 좀 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좀 그 장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힘든 거 왜 하지 이러는데,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매번 이건 내가 선택한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어째 하다 보니 그 마을 안에 살면서 마을의 그 나의 삶으로의 공동체 이런 부분보다는 관찰자 이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추동자 이 역할들을 많이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째 하다 보니 또 이제 뭐 어쩌다 공무원으로 뭐 친구한테 나는 이 사람을 꼬실 때 대천마을 같은 데를 부산에 10개만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사람 대충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고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이제 존엄하게 존재하는 어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금새마을 공동체는 도서관 만들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동네에서 즐겁게 지내고 어른들에게도 동네 사랑방이 될 마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모여서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초대 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해 뜻 있는 이웃들이 십시일반 희귀물 모아서 10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하고 2008년 금새마을 도서관을 정식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가지고 2009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사대범위 금새마을 공동체를 설립하였고요. 도서관의 기능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동네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이자 부모님들에게는 육아 부담을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의 엄마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금새마을 지역 아동센터를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15년 동안 남산동을 중심으로 돌봄과 나눔이라는 큰 틀에서 생활,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일상의 삶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마을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